이제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일어나는 국가 우주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방 쪽에서도 계속된 큰 계약건이 터져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켓랩 주간 뉴스와 이번 주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켓랩의 83번째, 83번째 발사 성공 뉴스, 텐터피치 제럴드 증권사의 로켓랩의 목표 주가 상향 뉴스, 세 번째는 화성통신 궤도선 MTO 미션 관련된 뉴스, 네 번째로 뉴트론 로켓 헝그리4 페어링 진행 현황 뉴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로켓랩의 83번째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입니다. 이제 뭐 발사 성공은 대수롭지가 않죠. 그냥 매번 쏘는 거라 그냥 쐈다 하면 그냥 쏘겠거니, 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좀 밀리면 그냥 밀렸거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것도 로켓랩의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라 원래는 쉬운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진은 로켓랩 트위터에 올라온 발사 때의 모습들의 사진이고, 이 사진은 이제 발사 성공하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좀 굉장히 멋있죠. 이제 로켓랩은 이거 로켓 발사할 때 유튜브로 생중계를 틀어주거든요. 그리고 스페이스X도 당연히 발사할 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스페이스X의 발사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고 끊김도 없고 쭉 잘 보이고 계속 지켜볼 수 있어요, 로켓을. 근데 로켓랩은 스페이스X에 비해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타링크가 있고 없고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의 모습들이 좀 더 중계가 원활하고 좀 더 깨끗하게 끊김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 미션 주요 성과들을 볼 텐데, 로켓랩 뉴질랜드 마이아 발사장에서 통산 83번째 발사이자 26년 들어 4번째 기록입니다. 당연히 이 4번 다 성공했고요. 저번 주 주간 뉴스에서도 이 헤이스트 미션 수행 때문에 발사 소식을 다뤘었는데, 단 6일 만에 뉴질랜드에서 연이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로켓랩이 두 국가에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운영 효율성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줬고, 임무 내용으로는 익명의 상업용 고객을 위해 단일 위성을 쐈습니다. 470km 저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고, 이번에도 자체 제작한 위성 분리 시스템을 사용해 100%의 분리 성공률을 이어갔습니다. 저 소식과 함께 재무적인 거 한번 다시 체크해 보자면은 25년 많은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25년 회계연도 매출은 약 6억 2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분석가들은 27년까지 매출이 12억 9천만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 발표된 사상 최대치 기록 매출을 27년까지 25년 기준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분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뉴트론의 성공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거 잘 성공시키면 이것보다 더 높은 매출, 더 높은 이익들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위성 시스템, 이 위성 제작이랑 그 위성 시스템 관리하는 그것에 대한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미중 패권 다툼으로 일어나는 국가 우주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방 쪽에서도 계속된 큰 계약건이 터져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우주 섹터 전체에 좀 많은 상승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불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이 관건이긴 한데, 이 스페이스X 상장을 하면은 로켓랩이 많은 자금 이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은 하락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로켓랩이 끝나고 스페이스X로 다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주가의 예측은 좀 무의미하고 알 수 없지만, 결국에 이런 단기적 하락이 있더라도 이 스페이스X 상장 이후부터가 우주 섹터의 그냥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뭐 달에 대한 거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위성통신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뭔가 조금 지금과는 아예 새로운 다른 뭔가의 기술 진보를 이루면서 인류가 꿈꾸던 우주 진출이 진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면서 계속적인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나온 다음부터 계속 그 반도체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처럼 우주 섹터도 이게 등장한 순간 미래의 쌀, 좀 그런 식으로 섹터가 좀 굴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는 뭐 통신을 하더라도 다 위성통신 받아 쓰고, 데이터 센터도 우주로 나간다고 하고, 뭐 달기지 착륙해서 달에서 뭐 한다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달에서 뭔가 이루면은 당연히 화성도 가겠죠? 그럼 화성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굉장히 미래적인 뭔가를 그릴 수 있는, 뭔가 사람과 투자자들을 열광시킬 만한 그런 염원이 담긴 그런 섹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미래까지 쭉 들고 갔을 때도 걱정 없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 섹터는 뭐 거기서 당연히 살아남는 기업도 있고 죽는 기업도 있고 뭔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로켓랩은 국가 단위나 국방 단위에서도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래 로켓랩이 없이 이제 여기서 뭔가 꺾여서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뭐 주가와는 별다른 얘기겠지만, 뭐 기업이 이 정도로 뭔가가 나아갔으면 주가는 뭐 그거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뭐 거기에 시차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고 우주는 미지의 세계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질 때 굉장히 좀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낮아진 공매도 비중인데 한때 높았던 공매도 잔고가 유통 주식수의 3.7% 수준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 상태예요. 로켓랩에 공매도 쳤던 곳들은 많은 손해를 봤죠. 그래서 지금은 3.7에서 3.8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연이은 상향 조정이 있고 모건 스탠리는 105달러의 공격적인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보면은 연쇄 발사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로켓랩은 이달 말 뉴질랜드 발사장에서 또 다른 일렉트론 로켓 발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다룰 때마다 이 로켓 소식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렉트론은 이제 그냥 너무나 당연한 소식이 되어버렸죠. 그냥 아 쌌구나, 이번에 어디 썼지, 뭐 누가 썼지, 어느 기업에서 뭘 했지. 하지만 이 소식이 중요한 거는 이 추세를 계속 봐야 되고 어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쏘고 있나. 일렉트론이 맨날 쏘는 곳만 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다른 뭐 통신이라든지 다른 국가라든지 안 쏘던 곳에서 쏜다든지 뭐 실험용으로 뭘 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뭘 쏘나를 알아야지 향후에 다른 투자 포인트로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대형 로켓 뉴트론, 이거 26년 4분기로 밀렸죠. 근데 시장에서는 단기 충격만 있었지 야 어쨌든 쏠 거잖아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고 반등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워낙 장이 안 좋으니까 이란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돼서 다시 한번 붐업돼서 스페이스X 상장 이슈와 함께 좀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그거 말고도 지금 우주는 국방이라든지 국가단이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대비를 목표로 개발 중인 뉴트론 로켓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중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도 스페이스X와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뉴트론 로켓랩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로켓랩은 이제 단순한 발사 대행사를 넘어 매출의 약 74%가 위성 부품 및 시스템 제작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합 우주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어요. 이제는 이 쏘는 거는 뭐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돈을 직접적으로 버는 거는 지금 여기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목표 주가 상향 뉴스고요. 켄터피치 제럴드 증권사가 로켓랩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 72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배경으로는 25년 회계연도의 기록적인 매출 달성과 발사 빈도 증가 그리고 견고한 수주 잔고가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전부 다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85불에서 90불로 상향됐고 55불에서 73불로 상향됐고 TD코인에서 100불 나와 있고 이번에 85불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뭐 하락하는 와중에 뭐 그냥 나온 거라 기관에서는 굉장히 미래를 좋게 보고 있어요. 이제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재무실적 성과입니다. 전년 대비 약 38%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고 분석가들은 26년에도 추가적인 성장, 기록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경영진의 가이던스를 상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운영 및 수주 현황에서도 좋게 봤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 총 21회 100% 성공했고 4분기 만에 7회를 발사하며 분기별 최다 기록을 세웠고 수주 잔고에서는 25년 4분기 기준 총 수주 잔고 약 18억 5천만 달러 규모고 이 수주 잔고에서 되게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중요했던 게 이 우주 시스템인데 전체 잔고의 74%를 차지하며 비즈니스 구조가 부품 및 위성 제조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발사 서비스는 나머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트론의 성공이 일어난다면은 한 단계 엄청 큰 상승을 벌이면서 이 우주 시스템도 덩달아서 따라 올라가겠죠. 훨씬 더 많은 위성을 뿌릴 수가 있으니까요. 갖고 올라가서 전체 수주 잔고의 약 37%가 향후 12개월 이내에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인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뉴트론 로켓과 SDA 우주개발청 수주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켓랩에서 중요하게 계속 다루고 있는 화성통신 궤도선 소식입니다. 우선 로켓랩에서는 이 화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성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미리 지금 준비해놓고 이미 차곡차곡 미래에 어떤 궤도를 그려갈지에 대한 그런 상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품과 미리 깔아놓는 선점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켓랩 화성통신 궤도선 MTO 미션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자면은 통신 구축입니다. 화성 표면에 로버 착륙선 및 미래의 인류 탐사대와 지구 간의 지속적이고 대역폭이 넓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음 목표는 기존 네트워크 대체입니다. 현재 화성에서 사용 중인 통신 중계 네트워크는 노후화되어 취약한 상태인데 MTO는 이를 현대화하여 수십억 달러 규모의 화성 탐사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주요 기술적 특징으로는 화성 정지궤도와 광학 레이저 통신 검증된 플랫폼인데 지구의 정지궤도와 유사하게 화성 상공 약 17,000km 높이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해 거의 끊김없는 24시간 통신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고 광학 레이저 통신으로 전통적인 무선 주파수 RF 방식에 더해
레이저 통신 기술을 도입하는데, 이는 기존 대비 데이터 전송량을 10배 이상 증가시키면서도 우주선의 크기와 전력 소모를 줄여줍니다. 로켓랩의 소형 행성 간 우주선 버스인 포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이는 이미 달과 화성 미션에서 성능이 입증된 플랫폼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데, 전략적 및 경제적 가치입니다. 우선 나사의 대규모 예산인데, 미 의회는 2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차세대 화성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7억 달러, 약 9천억 원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로켓랩은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로켓랩이 단순 로켓 발사를 넘어 우주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우주 텔레콤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을 의미해줍니다. 로켓랩의 CEO 피터 백은 화성 통신 궤도선 없이는 인류의 화성 착륙도 없다고 강조하고, 이 미션을 미래 유인 탐사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주 기업들이 노리는 게 달과 화성이잖아요. 근데 화성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달보다. 왜냐면은 이 발사 횟수에서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달에 가는 거는 언제든지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화성에 가는 거는 몇 개월씩 걸린다고 해요. 이게 무슨 우주에 주기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 맞춰서 쏘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아예 달기지를 지어서 달에서 만들어서 쏘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달기지 건설하는 게 일단 목표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도 미래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판을 깔고 있는 게 로켓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기술적인 것과 검증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로켓랩은 향후 일정을 체크해 보자면은, 계약 및 발사 나사는 26년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실제 발사는 28년 화성 발사 윈도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은 최근에 알려졌던 MSR, 이 화성에서 샘플 회수해서 돌아오는 그 의회 삭감돼서 사라진 그 미션이 아니고 다른 화성 미션입니다.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이 화성 관련된 미션이나 이런 계약들이 계속 등장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로켓랩은 항상 유력한 기업 목록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성 관련된 뭔가 모멘텀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로켓랩의 주가는 기대감에 올랐다가, 실제로 그 계약이 완성되면 더 그 흐름 타서 올라가던가, 그 계약에서 좌초되면은 뭐 주가가 실망감에 또 내려오는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겠지만, 이 화성이라는 굉장히 파이가 크고 금액이 높은 국가 단위 계약들이 많이 생긴다면은 사업의 큰 한 축이 또 하나 탄생하는 거죠. 이제 이 화성이랑 다른 미래에는 없을 수가 없는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AI랑 휴머노이드, 이런 우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미래의 한 축을 이어가는 사업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는 우주 패컨더툼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핵개발 초기처럼 다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는 뭐 강대국들, 갈 수 있는 국가들이 미리 다 뭔가 좋은 것들은 해놓고 그때서야 이제 제약을 두겠죠. 서로 합의하면서. 후발주자들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국가 패컨다툼이 되어버렸어요. 미중이 이제 이거 가지고 누가 먼저 하냐, 기술력이 어떻냐, 뭐 달 표면 뒤로 가서 뭘 캐우냐, 달에 기지를 어디다 세우냐, 어느 좋은 곳을 먼저 차지해서 거기에 뭔가 달 기지를 짓고 하느냐, 이런 걸로도 굉장히 지금 시간을 다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은 최근 화성 탐사선인 에스카페이드 쌍둥이 위성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행성 간 미션 수행 능력을 꾸준히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큰 사업 포인트 중에 이 화성도 한 축을 담당해 줄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뉴트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 헝그리4, 그거에 대한 테스트와 일정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뉴트론의 로켓 헝그리4 페어링 진행 현황인데,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뉴트론 조립 및 통합 단지에 있고 거기서 지금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의 탄소 복합체 재사용 가능 페어링이고, 로켓랩은 이 페어링이 입을 벌리는 모습이 하마와 닮았다고 하여 헝그리4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미 워낙 유명하고 소식들이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당연히 알고 계시죠? 현재 진행 중인 작업 내용을 보자면은, 첫 발사를 앞두고 막바지 통합 및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최종 통합인 유체 시스템, 연료 및 가스라인과 항공 전자장비를 페어링 구조물에 결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전체가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종합 성능 테스트인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수행 중에 있고, 로켓의 자세를 제어하는 카나드 작은 날개와 재진입 시 열을 견디기 위한 열보호 시스템 TPS 설치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기술이 중요한가 보자면은 재사용성의 혁신입니다. 일반적인 로켓은 페어링을 우주 공간에서 분리하여 버리거나 바다에서 수거해야 하지만 뉴트론의 페어링은 1단 로켓에 고정된 채 입만 벌려 2단을 사출합니다. 이후 다시 입을 다물고 1단과 함께 지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재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는 일렉트론처럼 지금 발사 횟수를 좀 많이 쏘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로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탄소 복합재를 사용하여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게 제작되었고, 이는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스페이스X의 팔컨 9과 경쟁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뉴트론 로켓의 실물이 조립단지에서 테스트되는 모습이 공개될수록 시장에서는 26년 4분기로 예정된 뉴트론의 첫 발사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에 이 뉴트론이 4분기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야, 원래 1, 2분기에 뭐 한다던 게 진짜 마무리 단계에서 완벽하게 뭔가를 끝내서 4분기에는 정말 쏘고 성공 확률도 더 올라가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거에 안 쏜다는 실망감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고. 야, 그럼 4분기에는 이번엔 진짜 쏘겠다. 그리고 완벽하게 쏘겠다. 이번에 한 번에 성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던 이슈를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4분기로 넘겨서 쏘네? 오히려 좋다. 믿을만하다. 이때 쏴서 실패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4분기에 쏴서 성공시키는 게 마음이 편하고 차라리 좋다. 이런 식으로 또 좀 여론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호재를 악재로 생각해서 끌어내릴 때가 있고, 악재를 야, 오히려 좋다, 호재로 보고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뭔가를 계속 예측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이런 뉴스들 확인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큰 모멘텀들만 확인하고 실적들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추적하면서 투자하는 게 오히려 매일매일 시장에 치이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과 더 안전한 투자, 훨씬 더 오래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최근 들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스포칼립스도 있고 AI의 버블도 있고 뭐 옛날에 뭐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당연히 우려는 있지만 여기에 매번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사실 뭐 이제 와서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나왔을 때 이거 그냥 끝났잖아요. 별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은 더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업의 본질이 깨지는 거 아닌 이상 이런 노이즈가 뭔가 내 주식을 끝내버려서 내 투자가 힘들어지는 상황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IT 버블도 해결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걸렸든 지나오면 다 저기 점점점점으로 별거 아닌 낙처럼 보이게 이미 지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최근에 보는 노이즈에 너무 걱정할 게 아니라 기업 본질이 뭘 하고 있는지 그 기업 뉴스들을 찾아보면서 내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짜맞춰 가는 게 훨씬 투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 이런 사건 터지고 사스포칼립스나 AI 공포를 또 겪어오면서 또 한번 많은 걸 배우고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 이란 노이즈도 결국에는 지나가겠죠. 이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들에서 벗어나서 또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뭔가 이랬다, 공포였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결국에 해결돼서 기업의 본질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여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랩은 사실 지금 이슈에서 굉장히 좀 잘 살아남은 기업이기도 하죠. 내려가면 바로 올라오고 또 국방 이슈가 불면서 이런 우주 로켓 기업들은 오히려 좀 좋은 바람으로 살짝 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폭의 하락이 오면 조금씩 추가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조금씩 덜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큰 폭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기업을 투자했다면 좀 믿고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도 투자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로켓랩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